네, 증시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3월 달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간들에 대한 포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데 머지않았다라는 코멘트까지 추가가 됐거든요. 확실히 그 신중한 스탠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내에 금리 인하 그 시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금리 인하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뒤져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공급망이 완화되고 결국 원자재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수요 환경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고용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 내지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파월 의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로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근데 워낙 좀 기조가 강경하잖아요. 보수적으로 좀 신중하게 바라보겠다라는 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신중하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금리 기조가 만약에 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럴 때는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사실 생각보다 견조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소비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수요를 책임지는 국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소비자들의 대출을 살펴보면은 이게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큰 문제로 터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슈가 될 수 있다. 혹은 쇼크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연준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골디락스로의 길이 생각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소비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조업 쪽에서는 오히려 또 반등을 하는 그림들을 기대를 할 정도로 신규 주문과 재고 사이의 이 갭, 그걸 이제 재고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월에 조금 축소는 되기는 했습니다만 1월부터 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는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리바운드에 대한 혹은 끈적끈적한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골디락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 함은 그렇게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정말 딱 이상적인 그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지금 시점보다 더 상단 열어놓고 볼 수 있겠어요. 지수 자체를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소비 수요 환경에서 약간은 재화 쪽에 혹은 내구재 쪽에 조금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당연히 원화에 대한 가치 역시도 조금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좀 유입시키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좀 더 좋아지는 그림들이 연달아서 좀 나타나 줘야,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상단을 열어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 전일 미국에서 2월달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또 하나의 지표가 나옵니다. 2월의 고용 보고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월이 얘기한 연내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인데요. 고용지표가 1월에 나온 수치가 사실 35.3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예. 컨센서스 18만 명 정도를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를 봤을 때는 사실 좀 놀라운 부분이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누적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서 나머지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견조한 수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유지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월 고용 지표에서도 나오는 지표를 봤을 때 과연 1월과 같은 강한 고용이 확인이 될지, 혹은 1월이 약간은 이례적인 수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부 부문을 제외한 사기업 쪽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나 채용 공고 건수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고용 지표가 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죄송합니다. 추세나 채용 공고 건수 같은 거를 보면은 고용 시장이 좀 견조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고용 지표가 사실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혹시나 좀 쇼크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사실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전자라면은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소수의 성장주가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장이 최소한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기반한 포모 장세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뚜껑 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용이 둔화되는지 아니면 견조함이 좀 확인이 되는지 오늘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원님, 다음 주죠. 다음 주 12일에 2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 1월이 3.1이 나왔었죠. 3.1%. 맞습니다. 예상치가 2.9%였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의 중론은 디스인플레이션 갈 길 멀다였거든요. 2월 CPI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2월 CPI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좀 높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렌트라든지 아니면은 렌트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집 주인에게 물어보는 OER 같은 이러한 주거비 항목들이 CPI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은 컨센보다는 약간 높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CPI는 조금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CPI랑 PCE 사실 좀 갭이 많이 벌어지면서 네. 어느 걸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연준은 PCE를 중요하게 보지만 CPI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CPI를 통해서 PCI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당히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거는 CPI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공개가 되고 PC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좀 늦게 공개가 되다 네, 보니 맞습니다. 오히려 좀 민감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은행 쪽으로도 좀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SBB 사태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BTFP 그러니까 은행들에 대한 긴급 대출 프로젝트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곧 종료가 되다 보니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주들 이제 그 재무 리스크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목소리 나와주거든요. 어떤 영향 받아갈까요? 네, 일부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반의 충격으로 번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BTF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미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아직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의 유동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좀 크지 네.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약간의 이슈가 됐고, 이 부분이 지방은행에 대한 우려로 약간은 좀 회자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하면서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거든요. 더불어서 이후에 문으신 전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대략 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일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 이슈가 큰 문제로 번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 자체에 뒤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체크 도와주셨는데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건님, 우리 국내 증시 정말 최근까지 외국인들 꾸준히 들어와 줬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등을 돌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기관은 뭐 연일 팔아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이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장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정말 기대할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성장주 단에서의 이익단 개선 기대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수급을 좀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체크해 나가면서 가는 단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특히 이제 기관 수급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서 가치주 유형 그리고 책임 투자 유형의 일부를 3분기 정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좀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앞서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한 10조가량을 팔아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기관이 좀 돌아와 주는 그 포지션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선임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